자, 그러면 다음 기업도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떤 기업일까요? 네, 요즘에는 또 2분기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. 이번에도 실적 발표를 공시한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바로 대한항공입니다. 이 대한항공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좀 설레는 것 같은데요. 어떠신가요? 네, 맞아요.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요. 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는 생각만 해도 맞아요.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. 제가 사실은 이번 네. 여름에 아직 휴가를 가지 못했는데 이 대한항공이란 말만 들어도 빨리 여행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정말 비행기, 대한항공이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설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요.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2분기 매출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는데요. 계절별로에 따른 노선별 여객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항공 화물 수요가 적극적으로 좀 유치가 된 결과입니다. 다만 영업이익이 좀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했습니다. 유류비 단가 상승에 대한 이유도 있겠고요. 또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유류비 증가가 이유가 되겠습니다. 좀 자세한 공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대한항공이 올해 2분기 매출액 4조 237억 원, 영업이익이 4,1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3.3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11.7% 감소했습니다. 순이익은 1년 전보다 6% 감소한 3,49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. 사업별 매출도 확인해 보면 2분기 여객 사업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% 증가한 2조 4,466억 원을 기록했고요. 또 중국을 포함한 전 노선의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습니다. 수익과 함께 증가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미주와 유럽 노선의 상용과 또 개인 관광 수요까지 강세가 힘입어서 실적 호조도 함께 견인했습니다. 또 2분기 화물 사업에 대한 매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 유치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14% 증가한 1조 9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, 또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항공 화물 수요 유지 중이라고 밝혔는데요. 이 대한항공의 매출은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7조 8,46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6.6% 늘었습니다. 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,495억 원으로 3.8% 감소했습니다. 이 여름철 성수기가 포함된 3분기에 수익을 끌어올리는 데 좀 집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대한항공은 상분기 여객 사업을 하계 성수기 수요 집중 기간 동안 또 증편할 예정이고요. 또 부정기 확대 또한 해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. 3분기 화물 사업은요, 또 전자상거래 수요를 통해서 전세기 편성 등 정말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고요. 또 유연한 노선 편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, 지금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3분기에는 더욱더 수익을 끌어올릴 것이다. 이러한 네. 목표를 잡고 있네요. 네, 사실은 이 대한항공 우리가 뭐 여객 부문만 사실 가장 잘 알고 있지만 화물 운송 분야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. 우리가 또 IMF라든지 네. 또 얼마 전에는 코로나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이 화물 운송 사업 부문에서 좀 어려움을 타개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났었고요.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부품을 또 제작해서 맞습니다. 납품하고 있기도 합니다. 네. 자,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또 대한항공이 민항기 부품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미국과 유럽 업체에서 또 경쟁하던 그런 시장에서 이 한국 기업의 존재감을 뿜뿜 커지게 만든 건데요. 이 항공기 날개와 문 그리고 동체 일부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날개 관련된 부품인데요. 이 날개 뼈대인 윙립과 또
날개 끝 수평 구조물인 윙팁, 그리고 날개 끝 수직 구조물인 윙렛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이 윙팁과 윙렛은요, 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. 이 날개의 길이를 좀 늘리고 공기의 저항력을 줄여서 연료 효율을 좀 높이는 데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.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한 대부분의 제품은 이 에어버스와 보잉에 납품 중입니다. 이 대한항공에서는 항공우주산업본부가 이 민항기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. 현재는 보잉 787의 윙팁, 또 핵심 구조물 5종을 납품 중인데요. 누적 120여 대의 보잉 787 항공기에 이 대한항공의 구조물이 탑재가 된 겁니다. 이 에어버스 항공기에도 대한항공이 만든 그런 부품이 들어갔습니다. 이 대한항공의 항공우주 사업에 대한 지난해 매출을 살펴보니까요. 5,407억 원, 또 2022년 대비해서는 10% 늘어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. 최근에는요, 이 보잉과 또 4개 기종에 대한 기체 구조물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라고 또 소식이 들려왔는데요. 수주 금액을 살펴보니까요, 약 9,003억 원에 달합니다. 이렇게 납품하는 협력사뿐만이 아니라 주요 고객이기도 한 겁니다. 이 대한항공이. 이 대한항공을 보니까요. 최근에는 또 보잉 777-9 항공기 그 20대를 또 추가 구매하기로 했고요. 또 보잉도 787-10, 이 3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면서 보잉과 구매 양의 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에어버스 계열에서 또 항공기 33대를 도입해서 2034년까지 최첨단 친환경 항공기를 203대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. 네,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만들어서 보잉이나 에어버스 이러한 곳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또 놀라운 부분인 건데요.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 항공기 MRO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도 합니다. 이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정비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.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한항공만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겠고요. 자, 그리고 세계 민항기 시장 규모가 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. 이 대한항공의 수주 또한 더욱더 좀 확대되고 또 여객 부문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. 사실 대한항공 하면은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합병 소식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. 이 부분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?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정말 큰 항공기가 이제 인수합병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위해서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과 매각 기본 합의서 MA를 체결을 했습니다. 이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함 심사를 통해서 최종 승인을 좀 문턱에 한 발짝 앞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이제 대한항공과 인천은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부문에서 매각 관련된 협상을 마무리하고 또 구속력이 있는 매각 기본서 합의를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양측이 최종 합의한 매각가는요 4,700억 원입니다. 그리고 이 대한항공은 이번에 또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체결한 이후에 이 시로부터 매수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시에서는요 매수인 승인을 받으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까지는 정말 큰 고비는 없이 이렇게 넘기게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. 아시아나항공은 이 화물 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대한 그 이전하는 절차는 아시아나항공을 최종 인수한 이후에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항공화물 사업 부문에서는요, 에어인천이 단숨에 또 국내 2위권 업체에 뛰어오르게 되는데요. 에어인천은 2012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공화물 전용 그런 항공사입니다. 지난해 기준으로는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 항공화물 수송 실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. 76만 톤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76만 톤 이상인 정말 큰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인수 후에는요. 146만 4천 원이었던 이 대한항공 이은 또 2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네, 그러면 앞으로의 대한항공 또 목표 주가 굉장히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. 증권가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? 네, 먼저 NH투자증권 보겠습니다. 이번 대한항공의 이번 실적을 보니까요. 아무래도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존재한다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 대한항공의 장거리 여객과 또 화물 운임은 견조하지만 이 밸류에이션 반등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또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방향성과 이익 체력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투자 의견은 매수로 나왔고요. 또 목표가는 31,000원을 유지했습니다. 이어서 하이투자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. 화물 운임 반등과 함께 높은 국제 여객의 운임이 유지가 되면서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라고도 나왔는데요.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요. 31,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.